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빗썸의 해킹 소식입니다. 빗썸이 오늘 아침 그 발표를 급하게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약 350억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입출금은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고요. 안정성을 확보할 때까지 거래 서비스 외에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부 자사 소유, 그러니까 자사 보유분으로 그 피해는 보상을 하겠다고 했고요. 회원의 자산은 콜드 월렛에 안전하게 현재 보관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어느 코인이 현재 어느 암호화폐가 해킹을 당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팀들이 긴급 대응팀이 현재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암호화폐 전체 가격이 약 5 내지 8% 정도 현재 하락하는 시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인네일에서도 해킹 사건이 발생해서 거래소의 해킹 문제가 보안 문제가 상당한 그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또다시 이런 사건이 생겨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거래소들이 보안 문제에 정말 신중을 기울여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로 된 보안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신고제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라고 규정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FIO, 그러니까 그 금융정보보호원이죠. 금융정보보호원에서 자금 세탁 방지 체계에 대해서 직접 감독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는 얼마 전에 뉴스를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의지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법적인 용어는 가상통화로 정의하겠다. 그리고 현재 이 법 자체의 정식 명칭은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자금 세탁에 위험이 있는 그 거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리 화폐에 4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교환의 매개냐, 아니면 가치의 저장이냐, 가치의 척도냐, 지불의 수단이냐, 이 4가지 그 현재 암호화폐 화폐의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환의 매개냐, 가치의 저장이냐는 정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해주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가치의 척도나 지불의 수단으로서는 불인정하겠다는 입장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번에 FI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미신고업소, 그러니까 현재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서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은 업소들은, 그러니까 거래소들은 모두 다 모든 거래, 금융계좌 거래를 중단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거래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설됐던 금융거래 계좌도 전부 다 중단을 시키는 그런 엄격한 처벌을 한다고 하고요. 과태료 처분도 같이 겸행한다고 합니다. 신고업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고한 거래소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가 가능하도록 현재 해주고 있고요. 은행 수준의 은행 수준의 현재 정보, 거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요. 고객의 신용 확인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한 의심이 되는 거래는 모두 다 금융정보보호원에 신고를 하게끔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 법 중에 어떤 게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회사 재산과 고객이 맡긴 수탁금도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현재 법률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금융정보보호원에서 이런 내용이 현재 정보 분석으로서 이 내용이 현재 법안이 제출돼 있고요. 민주당의 재윤경 의원실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현재 법률이 제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 제도가 확실하게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암호화폐 보유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연방윤리국에서는요, 행정부 공무원 전원대에서 암호화폐 보유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현재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요, ICO,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이제 시장에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분산 원장 기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이 3가지로 발행된 모든 코인을 다 일거는데요. 이 코인을 갖고 있는 미국의 모든 공무원, 그러니까 백악관의 공무원을 포함된 모든 공무원들은 현재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그 미국 정부 연방윤리국에 신고를 하는 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실행 날짜는 언제 정도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현재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이 일정 수준의 공직자들은 전부 다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연방윤리국에서 앞으로 그 ICO를 통한 그 암호화폐, 또 코인, 또 분산 원장 기술,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발행된 모든 코인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현재 그 제도가 돼서 좀 투명한 거래, 또 공무원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도입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보셔야 될 뉴스라서 이번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유은행인 스베르방크 또 일반은행인 알파뱅크가 고객 자산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현재 포함시킨다고 하는데요. 어느 암호화폐를 현재 포함시키냐 하면은 그 6개 정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6개 암호화폐를 하는데요. 지금부터 약 45일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본격 서비스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 고객에게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고객 자산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 자산을 넣었다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자산도 그 고객들의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그 공공금융기관이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뉴스를 선정해봤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그 암호화폐에 투자한 헤지펀드가 5월에만 17%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헤지펀드가 5개월 중 4개월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5월 달까지 중에 4개월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수익률은 무려 2,700%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대조적으로 현재 보이는데 현재 블록체인 종합지수를 나타내주는 HFR에 따르면 1월, 3월에는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4월에는 무려 45%나 수익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5월에는 17%나 손실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의 국면이 유지되고 있다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의 그 17%의 손해를 보게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 배팅을 하게 될 경우에 헤지펀드는 이거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헤지펀드가 투자를 하는데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현재 작년의 수익률은 무려 2,700%나 그 헤지펀드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수익을 냈고 현재 1월에서 5월까지 현재는 아직 마이너스 그 실적을 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5월 한 달에만 무려 17% 손실을 봤는데 반면에 4월 달에는 45%나 수익을 봤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격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